하지만 아니고 네 어머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어느덧 산후조리가 끝나면 나가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죠. 일종의 금기어처럼 그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요. 대신 저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다 해줬습니다. 큰며느리가 늘 노래를 부르던 명품 가방도 사줬고 예쁜 옷도 사줬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이었어요. 손녀가 그렇게 예쁜지 매번 집에 올 때마다 뭔가를 잔뜩 사오고 툭 거실에 놓고 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집이 온통 핑크색이고 장난감이 넘치고 넘치네. 우리 손녀는 이렇게 든든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좋겠네. 그렇지? 감사해요, 아버님. 그냥 주워왔어. 가격표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 뭘 주워요? 참 솔직하지 못한 양반이라니까. 그 요즘 사람들 딸바보 이런 거 하던데 저 양반도 그런 건가 보다. 손녀 바보요? 그래. 저 정도면 진짜 바보네. 바보야. 우리 아들들한테도 한 번을 뭘 사오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손녀는 너무 좋은 거지. 그러던 작년 겨울에 큰아들 생일이라 어쩌다가 모두가 모이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도 참석해서 함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였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아이도 낯을 가리는지 엄마 곁에서 아예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게 더는 서운하지 않아서 손녀를 끼고 작은 며느리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마음이 동했는지 큰 며느리가 와서는 제게 애교를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내용은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게 생겼는데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이제 하다 본인들 결혼기념일까지 챙겨달라는 건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설마 사주지 않으실 건 아니죠? 요즘 저 재취업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시국도 시국이고 진짜 인원 감축도 회사에서 하는 판에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난 잘 모르겠구나. 네가 취업했을 때도 내가 사줬고 아이 낳는다고 일을 쉬면서도 내가 사주지 않았니? 돈 잘 버는 남편 두고 왜 계속 뭘 사달라고 그래? 아니, 동서한테 명품 가방 사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방에서 봤는데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봄 신상 맞죠? 원피스가 너무 예쁘네. 나도 저런 거 가지고 싶어요, 어머니. 결혼기념일에 입고 나가면 정말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사줬다. 근데 그거랑 너희 결혼기념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근데 가방은요, 저한테 사준 것보다 훨씬 비싼 건데 그것도 신상이죠. 저 정말 속상해요. 아이 태어난 기념으로 사주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들을 낳았는데. 너 설마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좀 서운해서요. 저 아시잖아요, 빈말 못하는 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애는 안아주시지도 않고. 그랬니? 서운했다니 미안하구나. 근데 식사 다 했으면 이만 가봐. 바쁜 애들 잡고 있고 싶지 않으니까. 네? 저희 가라고요? 온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래, 나도 좀 쉬려고 그런다. 그리고 너희 예전부터 밥 먹고 바로 갔잖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는 건데 놀랄 일도 아니지. 무엇보다 음식 준비한다고 고생한 작은애도 좀 쉬어야 하고. 그날 큰아들에게 연락 와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차별을 한다고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작전을 바꿔서
주말마다 저희 집을 계속 들락거리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큰며느리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싫다고 엄마에게 달라붙어 있던 손자를 억지로 저희 집에 놓고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그것도 노력이라고 보고 저는 서운한 마음은 비워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전처럼 반찬도 가끔 가져다 주고 안부 전화도 했고요. 무엇보다 큰아이 자식인데 손자가 왜 예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매번 저희 집에서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솔직히 조금 지치긴 했어요. 밥을 먹다가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가락을 던지기도 했고 어디서 배운 건지 나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죠. 엄마, 오늘은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나가서 바람이나 쐬는 건 어때? 그래요, 어머니. 나가서 뭘 할 게 있다고 내가 나가니?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 엄마 요즘에 거의 못 쉬었잖아. 그건 작은 애도 그러는데 무슨... 그럼 자기도 같이 가. 엄마랑 둘이서 놀다가 들어오는 건 어때? 외식도 하고. 뭐? 얘가 모처럼 쉬게 해줄 거면 친구들 만나러 보내야지. 나랑 왜 시간을 보내? 전 좋은데요? 뭐? 아니야, 됐다. 친구들이나 만나고 와. 아님 모처럼 부부끼리 둘이 나가든가. 난 괜찮아. 밖에 나가는 거 번잡스럽고 싫다. 어머니, 영화 보러 안 가실래요? 영화요. 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 엄마. 이 사람 엄마랑 있는 거 좋아해. 그니까 못 이기는 척 쉬고 와. 응? 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 혼자서 애들 둘을 어떻게 봐. 너희 아빠도 오늘 늦으실 텐데. 난 내일 쉬면 되는데? 그니까 얼른 준비하세요. 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가요. 네? 저랑 가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일단 손자를 다시 며느리 집에 데려다 줄 계획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얼른 먼저 가서 아이를 주고 일산 웨스턴돔에서 영화를 보자는 약속을 했죠. 그럼 남아서 손녀 하나만 봐도 되니 아들도 덜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큰 며느리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손자를 맡기기 시작하면서 전화는 바로 받던 아이였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까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 400m 떨어진 곳에서 뭔가를 이고지고 걷는 며느리를 발견했고 천천히 뒤를 따랐어요. 들고 있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준 반찬통처럼 보였죠. 근데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우뚝 서더니 제가 준 반찬들을 모두 탈탈 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거의 함께 내려온 남자가 그 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히 입주민인 줄 알았는데 둘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었고 심지어 손깍지까지 끼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손자가 엄마 하고 뛰어가면서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고 그 다음으로는 곁에 있던 남자와도 정면으로 마주했죠. 어머님이 어떤 일로 이렇게... 며느리는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저희 사촌 오빠 미국에서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원래 조금 프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자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가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저기... 너... 나 모르니? 네?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신다고요? 우리 아들 친구... 너 맞지? 예전에 우리 집에서 담배도 피우고 떡볶이 먹던... 그 말과 동시에
그 남자는 제 얼굴을 한참을 보다가 혼비백산하면서 그 자리에서 뛰어나갔고 며느리는 그 상황에도 계속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늘어놨습니다. 왜 저러는지 참 흔한 얼굴이라 어머님이 착각 그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급한 일이 있다고 아까 그러긴 하던데 그것 때문인가? 참 당황스럽네요. 제가 사촌 오빠라고? 너보다 어린데? 쟤 작은 아들 친구야. 내가 다른 애는 몰라도 저 녀석은 분명히 기억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떠니? 그니까 오빠의 동생이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잘랐어요. 저희 사촌 오빠의 동생? 그럼 사촌 동생이지 사촌 오빠니? 세아가,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 바람 피우니? 제가요?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왜 손은 잡고 있어? 왜 눈을 그렇게 마주치고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을 해? 아니라고요.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려는 건데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요즘 계속 저한테 차갑게 구셨죠? 아, 이래서 시집살이라는 게 참...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한테 뭘 시켰니? 뭘 바란 게 있어? 이렇게 불쑥 남의 집에 찾아오는 것도 저한테는 스트레스거든요? 전화해도 안 받은 게 너였고 너야말로 앞으로 손자 데리고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안 가요. 그리고 괜히 오해하신 일로 저희 남편한테 이러고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죠? 그건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지. 넌 어차피 대답 안 할 거잖아. 사촌 오빠에 대해서. 어머니, 정말 저희 부부한테 악감정 있으세요?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그냥 친구예요. 됐어요? 너무 친해서 오해하실까봐 저는 나름대로 걱정을 해서. 됐다. 너는 듣고 싶지 않구나. 그리고 너 내가 해준 반찬도 버렸지. 그래요. 그건 버렸어요. 안 먹는다고 말을 해도 가져다 주니까 억지로 받았고요. 뭐? 아들은 먹을 텐데 왜? 저 다이어트 중이니까요. 제 앞에서 음식 먹는 거 보는 것도 고역이라고요. 됐어요? 너 정말 애가 못됐구나. 자기 맘에 안 들면 못된 거고 사근사근 말 잘 들으면 착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출산율이 왜 떨어지겠어요? 시집살이에 착한 며느리병 걸려서 골병 들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고요. 저 한 점 부끄럼도 없어요. 오냐, 어디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보자. 아,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억울해요, 저. 저는 결국 아들을 시켜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아들과 연락이 닿는 친구 중 하나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어서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들 내외도 불렀죠. 직접 대면해서 똑바로 진실을 말하라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이의 친구는 불륜관계라는 걸 순순히 자백했죠. 그런데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더군요. 그 사이에 며느리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 모든 게 작은아들의 계획이며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일부러 누명을 씌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필이면 불륜 상대가 작은아들의 친구였기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가능했던 거였어요. 너 엄마 말을 믿지 않겠다는 거야? 난 둘이 손잡고 있는 것도 봤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짜 엄마 혹시 질투해? 나랑 이 사람 그렇게 갈라놓고 싶어? 아니, 애초에 급이 되는 인간을 데리고 오던가 어디서 배달이나 하는 양아치를. 그러자 불륜을 저지른 아들 친구가 발끈하더니 오히려 나서서 불륜 증거들을 내밀었죠. 이건 충분히 포토샵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전화번호는 나도 있어. 조작되는 거 다 알고 이 양아치야. 우리 아내는
당신 같은 사람 수준 차이 나서 못 만나. 알긴 해? 양아치? 야, 너보다 나 좋다고 난리였어. 알지도 못하니. 당신 보고 돈 잘 버는 기계라고 한 게 저 누나야. 물려받을 시댁 재산 있겠다. 호구 같은 시어머니 있겠다. 평생 일 안 하고 이렇게 연애나 하면서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뭐? 나더러 조작을 했다고?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내가 왜 이러고 사냐? 순간 아들이 흔들리자 큰 며느리가 남편의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애초에 저렇게 말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봐, 자기야. 늘 당신이 첫 번째였던 어머님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이게 다 계획이 있어서 접근한 거야. 저것들이 아주 머리를 잘 썼다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능력 학벌을 따지는지. 우린 애초에 근본이 다르다고. 중졸에 중퇴하는 저런 것들처럼 천박하지 않아.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디서 근본 없는 게 굴러 들어와서 이간질을 해? 우리 너희 식구 아니었으면 잘 지냈어.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걸 망치기 시작한 게 너야. 너라고.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에? 어디서 큰 소리를 내? 넌 위아래도 없어? 내가 형으로 보이긴 하냐? 아니지. 애초에 너가 변했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너 정말 연기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렇게 부모님 재산이 탐이 났어? 우리 아파트라도 빼앗고 싶어서? 그래? 그런 거야? 이때 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큰아들이 뒤로 넘어졌고 거기에는 저희 남편이 서 있었죠. 여보! 아빠가 날 때린다고? 그래, 내가 때렸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때려야지. 넌 지금 누구 앞이라고 소리를 질러? 모함? 이간질? 네 동생이 어릴 때 사고를 쳤어도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이 녀석이 거짓말은 안 하기 때문이었어. 담배도 당당하게 집에서 피우는 그런... 어쨌든 넌 너희 엄마도 동생 말도 믿지 않겠다고 했지. 그럼 그렇게 살아. 아빠,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야? 어? 아빠도 알잖아.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내가 너보다 오래 살면서 하나 느낀 건 더 배웠다고 바람 안 피는 인간이 없다는 거다. 아버님. 그네, 너 그렇게 당당하면 아파트 감시 카메라 그거 돌려봐도 될까? 그럼 진짜 손을 잡았는지 알 수 있잖니. 넌 죽어도 아니라고 하고 본 사람은 있고 이게 가장 확실하지 않아? 그래, 좋네, 좋아. 그렇게 해, 여보. 어?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인간이 갑자기 손을 잡긴 했어. 난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잡은 줄 알았다고. 정말이야. 여보? 내 말 믿지? 진짜야. 그때 동생 친구가 픽 하고 웃더니만 말하더군요. 그 CCTV 볼 거면 한 달 전부 다 보세요. 그럼 매번 제가 비슷한 시간에 그쪽 아내분 손을 실수로 잡는 장면이 나올 테니까 어찌나 실수를 연발하는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올 때마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것도 매번, 매일. 야, 이 양아치가 미쳤어? 애들끼리 치고박으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친구는 제 큰아이와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작은 아들이 그 싸움을 말렸죠. 큰 며느리는 한쪽에서 억울하다고 목을 길게 빼고 울었고 작은 애는 바닥만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상황을 방관하다가 이내 차분하게 생각하고 거실 중간에 섰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싸움이 뚝 멈췄죠. 너희들이 진실을 알든 말든 난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하지만 한 달 안에 집 구해서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얼른 나가!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사람 절대 안 변해. 역시 어머님은 제 말을 믿는 거죠? 정말 저 억울해요. 제가 왜 불륜을 해요? 뭐가 부족해서. 동서, 이번 일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희 정말 나가라고요? 엄마! 아니, 작은애 말고 큰애, 너희 말이야. 일산의 그 아파트, 거긴 우리 집 아닌 줄 아니? 엄마! 어머니! 두 말 안 할 테니 얼른 집 알아봐라. 버티잖아? 그럼 문을 부셔버릴 거야. 저는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뒤늦게 아들이 큰며느리의 불륜이 사실이었다는 걸 밝히면서 제게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 적어도 아파트만은 우리 줘. 어? 이사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당장 전세금 마련할 돈도 없다고. 그 사람 사치해. 나 지금 그럴 형편도 되지 않는다고. 그럼 엄마 아들 길바닥에 나앉아? 그래야겠어? 내가 이혼을 하면 우리 애는 어쩌라고, 어? 너 예전에 작은아이 집 나갔을 때 그런 말 했지. 밖에 나가서 고생 좀 해야 한다고. 이제 성인이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수습해주고 대신 빌고 이렇게 사냐고 그랬었어. 그 말 지금 너한테 돌려주마. 엄마! 우리 애도 있어. 엄마한테는 손자야. 아직 어리잖아. 네가 그 아이 불륜까지 감싸고 함께 살아가겠다니 하는 말이다. 그것도 네 책임이야. 너한테 이혼해라 마라 그런 거 강요할 생각 없다. 어차피 그거 중간에서 종용해봤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다 부모 탓할 거 아니야. 그러니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이렇게 살자. 엄마! 아빠도 뭐라고 말 좀 해요. 엄마 말 틀린 거 없다. 나가. 정말 현관문 뜯어진 채로 살 거 아니라면. 진짜 다들 너무들 하네. 언제는 이 집안이 기대주라며 나한테 어쩜 이래. 이게 다 저 녀석 들어오고 나서부터라는 건 맞아. 난 내 동생이 정신 차렸다는 거 절대로 안 믿어요. 두고 봐요. 언젠가 엄마 아빠 재산만 들고 도망칠 테니까. 그때 작은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 아니야? 머리 좋고 똑똑하고 돈 잘 벌면 뭐해? 형은 엄마 아빠한테 생활비 얼마라도 드린 적 있어? 뭐? 이게... 없지? 늘 당연하게 가져가기만 했으니 형도 몰랐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야! 다행히 현관문을 뜯어내는 정도까지 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들 내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사코 싫다고 하는 작은 아들 내외를 거기로 들였죠. 혹시나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까 잠깐 겁은 났지만 그래도 한번 겪어서 그런지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그러지 않더군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보냈고 매주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있다가 갔죠. 그 아이들이 예쁘게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늦은 결혼식을 치렀네요. 입장은 저희 남편이 대신해 주었고 제가 며느리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남들 시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었죠. 시간이 흐른 지금도 큰아들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몇 달 전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달한 게 끝이었고 저희에게 미안해서 차마 올 수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아요. 이 문제도 아마 금방 해결될 거라고 이젠 믿습니다. 저의 작은아이가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끝으로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학력이나 집안 환경,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말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한다 생각은 늘 했지만 막상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만약에 덜컥 임신을 하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며느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정말 저는 그 선택을 죽을 때까지 후회했겠죠? 이젠 다른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게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 내외, 그리고 실수는 했지만 저희 큰아들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